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수요일장, 오늘 국내 증시의 하늘 역시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어떤 업종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는 오늘 비가 내렸고요. 제약바이오는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먼저 빅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세계 채권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8%를 돌파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 국채금리를 따라서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매도를 권고했고요. 빅테크에는 차익 실현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투심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도 상위권에는 외국인들이 위치를 했고요.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또한 카카오의 다음이 운영하고 있는 클릭 응원, 댓글 응원 페이지에 댓글 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더욱더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졌던 빅테크 업종 살펴봤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한양행의 강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폐암 신약인 렉나자에 대한 또한 강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임상 1차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삼상 역시 1차 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암 신약으로 알려져 있는 렉나자가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미국의 FDA 승인을 신청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매출이 3조 6천억 원 전망이 나오면서 기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요.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도 200조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면서 오늘 흐린 하늘 속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까지 살펴봤고요. 또 스타킹의 수요일팀, 새로운 스타킹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8월 스타킹과 9월 스타킹입니다. 또 9월에도 왜 웃어요 자꾸? 앞에 보았어요. 알겠습니다. 9월에도 수요일에 또 스타킹이 나왔어요. 자, KB증권 프라임차트 김곤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창원 본부장 내가 그렇게 믿었구만. 물벌이를 만들어놨어요. 벌칙을 받게 되면서. 아 이거 거의 뭐 저기 뭐야 그 옛날 그 비틀즈 느낌 나지 않습니까? 예. 직관 꿀잼이네요. 레리피 비가 내려요. 내버려 둬 그냥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벌칙도 이렇게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나저나 김곤진 부장님이 진짜 9월 스타킹 어마어마했어요. 80%가 넘는 수익률 독보적이었습니다. 2위와의 차이도 거의 60% 넘게 나고. 게다가 얼굴도 2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요. 1등 4등이었죠. 아니 이런 하락장에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아내신 겁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쪽이 어디였나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지난달과 지지난달 같은 경우 가장 이렇게 강했던 섹터가 바이오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이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봐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이 오히려 힘이 세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틈새 시장을 좀 공략했던 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좋게 결과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시장에서는 좀 하락장에서는 이런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창원 본부장님은 틈새 시장 공략 못했나 봐요. 아니 그래도 순위 안에 있었습니다. 5위 하셨어요? 5위 엑스게이트. 제가 엑스게이트를 믿고 뭔가 이름이 멋있다 그랬잖아요. 엑스게이트 좋다. 네. 근데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제가 결국 엑스게이트를 믿다가 하창원 본부장님 좀 아쉽겠어요. 8월에 스타킹을 했는데 그렇죠. 두 번 연속 스타킹을 좀 하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쉽게도 뭐 순위권에 들었지만 그래도 1위를 하진 못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또 한 달을 좀 정리해 보실 생각입니까? 시장의 흐름을 정말 빗맞췄던 그런 한 달이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번 달에 또 이게 저는 또 이게 달려 있을 때 이 무게감 때문에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왕건의 그래요? 무게가 좀 네, 무거웠나 보네. 많이 무겁습니다. 근데 또 이제 헐헐 털어놓고 나니까 또 벌써 허전해요. 뭐가 없으니까. 네, 두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허전한 거를 이젠 명확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열심히 해서 제가 또
한번 탈환할 겁니까? 이 삼관왕은 아직 역대 한 명도 없기 혹시 때문에 아직까지 없죠? 네. 제가 최초로 한번 네. 또 빠르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야. I'm still hungry. hungry. 어쨌든 이 스타킹에 대한 이 집념만큼은 네. 수요일 팀이 가장 강하고 강하죠. 저는 또 그런 팀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수요일 날 이제 스타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목요일 날 정태근 이상 안 나오잖아요. 예, 2위 아쉽게 또 2위를 했잖아요. 예, 목요일에서도 한번 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목에는 나을 텐데 그렇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내일 또 한번 추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네. 2위를 했는지. 자, 이제 9월 달은 9월 달입니다. 예, 보내주고 이제 10월 달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그 얘기 잠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마디씩 좀 해보죠. 오늘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게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사실 좀 힘든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11월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좀 한 말씀씩만 네.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국채 수익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거 하나도 보시지 말고 시장 볼 때 딱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라는 겁니다. 내일도 아마 오늘 밤에도 이런 미국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내려와만 준다면 야 이제 바닥이 됐어라는 생각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좀 현재 시장이 급격하게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들어왔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 3분기 실적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오는 섹터들이 생길 거고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 유커들이 들어오는 이런 섹터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쪽 섹터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어디 쪽 섹터가 잘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째려보고 있다가 야 이거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유튜브 방송이라는 데 나가가지고 그런 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덮고 떠나면 안 된다. 사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는 12월 1월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런 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로 좀 다져두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창원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뭐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은 확인하시기 전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지수가 하락한 거를 너무 뭐 당연히 보유 종목이 많으시면 좀 슬프시겠지만 이것도 기회로 보신다면 오히려 주식 수를 또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수익 실적이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산업, 뭐 변압기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좀 과하게 눌렸다 싶으면 그럴 때 또 맥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서 충분히 기회를 포착을 해보실 수 있는 시장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올 1월보다 지금 훨씬 좋은 시장입니다. 1월보다? 올 그렇죠. 1월보다 지금 훨씬 1월보다는. 왜냐면 이제 그때는 금리나 이런 걸 어떻게 잡히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금리가 내년 5월이면 내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내리고 있고 나오고 있고 뭐 동결될 거다라는 것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인데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보다는 1월보다는 미래가 더 나은 환경이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리고 왜냐면 좀 너무 좀 동요하실까봐 네, 좀 맞아요. 걱정이 돼서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짚어 가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좋았어요. 마데코스를 같았어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믿음이 안 가네. 이런 모습으로 아니, 하니까 말은 되게 마데코스 좋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믿음이 안 가. 내가 얘기해놓고도 저 사기꾼 아니야? 약간 이런 아니, 느낌이 드네. 되게 좋은 예. 말이었고 그랬는데 진짜 네네. 이 분장이 사람의 신뢰를 이렇게 막 예. 확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기타 좀 갖다 주세요. 기타 치면서 얘기하는 그게 스타킹을 했어야지 이번 달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타킹은 이런 또 즐거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리면서 이제 투자의 재미를 그렇죠.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재밌는 자 이제 영역. 10월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이제 스타킹을 경험하셨던 두 분께서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10월의 첫 문을 어떤 종목 열어주실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기상 캐스터 수지 씨가 종목을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수지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8, 9월 스타킹을 휩쓴 강력한 수요일 팀 오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진 부장님 SY 가져와 주셨고요.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도 유신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2%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두 업종 다 같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SY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이번 달 21일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다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네옴시티 수주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증권사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네옴시티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기회의 땅으로 불리고 있는 사우디 네옴시티, 그 중에서도 SY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데크 플레이트, 그리고 태양광과 건축용 단열재, 특히나 모듈러 주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주택을 조립해서 사용해서 기존의 주택보다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옴시티 수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요. SY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킹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의 첫 종목은 김건진 부장이 가져오신 SY입니다. 요즘 네. 이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재건 관련된 이런 쪽이 좀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종목을 가져 나오신 거 보니까요. 어때요? 이런 쪽이 확실히 좀 틈새 시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웃나요? 얼굴 보니까 웃음이 나죠 그냥. 직관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요. 한 번도 코미디 프로에서도 우리 황현희 씨가 이렇게 한 걸 본 적이 네. 없는데 아니 우리 경제 프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시니까 댓글 남겨주신 댓글에서, 분들은 뭐. 울버린 같다고. 네, 울버린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네. 있네요. 뭐 이런데 네. 아직 턴 안 났네요. 네, 네, 턴 이제 없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SY 지금 현재 시장이 사실은 좀 많이 거꾸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웃어서 되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장입니다. 실제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신저가가 지금 현재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SY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주가가 지금 현재 죽어있는 종목을 하느냐 살아있는 종목을 하느냐가 좀 많이 차이가 있고 실제 SY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이 좀 강했던 이유는 가장 크게 뭐였냐면 우리 정부 쪽에서 사우디의 이런 40조 원 투자가 이번 달 안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라는 이런 얘기. 바로 인프라 투자가 드디어 그동안 계속해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한다 마지막 도장을 쾅 찍어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번 달 좀 길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쪽 관련 섹터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장주가 바로 이 SY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내화 건축 자재 이런 수요에 대한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바로 이 테크플레이션의 이런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SY 이 스틸텍이라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테크플레이션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이게 또 이 회사가 상장까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거래소에 우리 이 거래소에 실제 하기로 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정도에 아마 우리 증시에도 실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신규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SY의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을 이미 상반기에 거의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하반기에 버는 건 다 작년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런 숫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냥 차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어떤 식이다? 전고점을 딱 돌파 직전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라인만 뚫어주면 이제부터 새로운 구간으로 간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같다라는 느낌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내일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차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또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정말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다.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오를 들으시고 뭐 이따위 걸 가져왔어. 이게 뭐야 하면 X 들어오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야. 왜냐면 수요일은 좋습니다. 화기예요. 네, 또 오늘 이 스타킹들이기 들지 않았어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6월달에 한번 들고 왔었어요. 아, SY 기억나요. 가져왔었어요? 네. 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데크플레이트나 샌드위치 패널 쪽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 제가 그때도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이런 재건이 아니라 그 화재법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서 내부 자재에서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이런 재건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충분히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종목을 하려다가 오늘 유신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건 위치가 좀 높고 유신은 낮고 그래서 낮은 쪽에서 좀 노려보자. 왜냐면 그래야 퍼센테이지가 더 크게 그렇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런 부분으로 좀 했을 만큼 또 이제 스타킹 또 이제 이 마음이 또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강력한 하면 안 좋은데 동그라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징크스 첫날부터 발휘되나요? 예, 강력한이라고 하면 꼭 강력하지 않죠. 강력한 취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강력한 무슨 게임 체인저 말이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다가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큰일 났네요. 예, 그런 말 우리가 자제시킵니다. 예. 최원진한테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무슨 게임 체인저다, 강력하다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좋아 보인다로 예.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제가 네. 옛날 모듈러 주택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 땅을 매입한 후에 거기다 이제 모듈러 주택을 해서 뭐 약간 예전에는 요즘은 이게 불법인데 예전에는 네. 뭐 이렇게 농막이라고 해가지고 6평짜리를 농막. 그렇죠. 이렇게 좀 활용해서 이제 네. 밭이나 주택을 질수 없고. 그렇죠. 네, 그게 잠깐 이제 쓰는 거. 모듈러 주택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곳이 있었는데 그 회사 중에 한 곳이 저도 여기인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재건 쪽이랑 또 엮이면서 굉장히 좀 그렇죠. 좋게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재건 이슈가 좀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재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내없이 두 가지의 이런 재건에 대한 이런 얘기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사실 뭐 경기가 미국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긴 한데 경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인프라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들어오기 전에 또 기사가 하나 나 있는 걸 확인했는데 바로 이 유럽 쪽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이런 특별 기금을 또 승인을 했습니다. 71조 원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안을 또 통과를 시켰다는 이 말은 71조 크네. 결국은 뭐예요? 결국 거기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 쏟아지면 여기 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자, 목표가는 조금 1차 목표가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5,800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강력 매수. 네, 패스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다 재건주라 네. 뒤에 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또 유씨는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뒷종목을 전 한번 좀 들어보고 선택을 좀 해볼까 해서 네, 패스를 일단 했습니다. SY도 좋아했잖아요. 괜찮은데 뭐 뒤에 거 들어볼래요. 저는 샌드위치 판넬을 여기가 한다 그랬잖아요. SY가.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샌드위치 판넬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샌드위치 그냥 드신 거 아니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샌드위치라고? 방위산업체 출신이에요. 아. 부도나서 3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방위산업체랑 샌드위치 팬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방위산업체가 총 만들지는 않아요. 네. 아, 공장 스티로폴 제조 및 그런 판넬까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스티로폴이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샌드위치 판넬 사이에. 네네네. 그거 많이 나갔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이유로 내가 만들어봤으니까. 알겠어요. 샌드위치 만들어봤다. 만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뭉치 이렇게 하고. 10월 첫날의 종목을 단순히 본인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SY. 근데 뭐 이게 이제 인정해드릴 게 제가 좀 벌칙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죠. 이런 시기에는 이런 네. 선택이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려보고 자 졸탄의 포트에 올려서 또 한 달 동안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안 만들어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하창환 본부장님의 유신입니다. 인프라와 도로, 공항 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신인데요. 특히나 우크라 재건 협력단에 참여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단 중에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에도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유신인데요. 또 하창환 본부장님이 SY도 좋긴 하지만 유신의 가격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스타킹 3관왕 가능할까요? 하창환 본부장님에게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왜 보고 싶냐라고 네. 말씀드렸으면 사실 저희 관심 종목 안에 포트에 담겨져 있는 종목이에요. 이 재건 관련 몇개안 담았는데 그거 몇 개 안 담아놨는데 진짜요? 이 종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우크라이나 좀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슈가 좀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 거의 대장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종목이었는데 네. 또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뭐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렇죠. 회사고요. 철도라든가. 네, 철도나 뭐 항만 이런 네. 것들 다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일단 이 회사를 선택한 또 주 요인은 실적이 좋습니다. 뭐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다 반기로 봐도 분기로 봐도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로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가 이제 좀 대장주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PM 쪽으로나 뭐 감리 쪽으로 얘기 나오더라도 뭐 히림이나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군들이 과거에도 이제 3대장 안에 속해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은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우디발 이슈가 요번 달에 좀 크게 굵직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벌 총수들이 다 이제 가잖아요. 네. 20일 경에.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벤트가 또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이벤트가 될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쪽에 지난 3월 11일에 그 해양 수산부 장관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항만 관련된 지금 인프라에 대한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추가적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좀 상당히 있고요. 또 최근에 폴란드 경제사절단에서도 좀 참여를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원팀 코리아 갈 때 잘 참여를 하는 회사예요. 항상 껴서 네, 가는. 그래서 이전에도 그 이벤트로 6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전에 상승고가도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이면 실적, 최근에 이슈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주들이 일부 다 양봉 흐름을 만들었다는 거는 요거에 대한 이런 이벤트에 대한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최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거의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했었는데 상한가를?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밀렸어요. 요럴 때는 힘이 응축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승력이 나올 때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올 때 20선이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상당히 살아 있고 이제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에서 한 번에 물량 소화하고 두 번째 소화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상승력이 나오면 이전 고점도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네. 가니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뭐 이분들이 뭐 심심해서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밤새 가는 건 아니죠, 이거, 절대. 이거 좋다. 야, 사우디가 이렇구나. 사우디가 축구나 한판 할까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뭔가 좀 수준을 확실하게 따오려는 계산으로 그렇죠.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뭐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김원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OX로 오네요. 왜 오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립니다. 뭐 거의 뭐 제가 얘기했던 SY랑 거의 비슷한 이런 계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하는 일만 좀 다르다. 근데 각각 다 둘 다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작년 같은 것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뭐지?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밸류에이션상에 아무런 이런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 힘이 좀 많이 응축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목표가는 1차로 53,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로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사우디 쪽으로 완전 수급이 쏠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네네.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거는 3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입니다. 패스. 네. 뭐 관심 종목이 있듯이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예, 한 달 동안 좀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 사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거 가져오지 않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안 가져오셨네. 내일 정태근 이사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럼 내 쫓으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못 받아죠. 공모주니까. 그렇죠. 홍보주니까 안 돼. 예, 많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웃자고 한번 드린 말씀이었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재영 씨도 오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제 수익 줄게 빼세요. 아우, 이 수염이 그게 있네. 콧구멍으로 계속 끌어가는 간지러워 죽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